네, 자편기인전 제15강, 그 부록편으로 수화 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기제, 수하고 화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기운이죠. 그렇지만은 또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고, 화가 있으면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하고 화는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은,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수화 불상석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수하고 화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동석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피할 수 없는 서로 필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기제라고 하는 계명과 계상을 이렇게 보면은 계명으로는 수화기제, 그리고 63번째 주역 64개 중에 63번째 마지막에 수화기제, 수하고 화가 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수화기제가. 그리고 이제 상계는 이제 감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감계로 되어 있고, 합계는 불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은 아래에 있고 수는 위에 있으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분이 있고 성향이 있고, 수라고 하는 것은 아, 수, 수, 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수하고 하고 서로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요. 의미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그 형상으로 음양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그 사람도 밑에 있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이런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죠. 화가, 화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아래에 있으면 서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수는 수대로, 화는 화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 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때는 수화 미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이다. 자, 괴의 기본 뜻은,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 64개에 이렇게 해당하고, 모든 일이 완성된 상태를 상징하나 정점 이후의 변화와 혼란을 경고한다. 뭐든지 이렇게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또 이렇게 변화와 혼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그 시대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 63번째 계는 수화 기재계고 64번째 계가 수화 미제다.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수화 미제계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사를 보면은 기재, 소형, 정길, 초길, 종난 이렇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으니 순조롭되 끝에는 어려움이 있다. 처음은 길하나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초길, 종난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상의 그 해석으로는, 그 화가, 그 아래에 있고, 수가 위에 있는 계상이죠. 이제 이 감깨가 위에 있고, 숙깨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화깨가 밑에가 있는 이런 형상이죠. 이게 그 수화 기제, 음양이 바르게 자리에요. 일시적 조화를 이루나 균형이 깨지면 이태로움이 따른다. 균형이 깨지면은 수화 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상이 해석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의미로는 성공 후의 경계다. 내가 이제 이루어졌거든.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것을 경계하고 또 갈고 닦고 경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성공 후에, 완성된 후에 방심은 쇠락의 시작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항상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고 닦고 경계하고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현실을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내 지위와 내 그 어떤 그 이런 그 현실적인 이런 그 현재적인 이런 그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방심해 버리면은 바로 이게 쇠락의 늪으로 빠진다고 하는 그런 경고성을 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저하의 극치와 불안정성, 이렇게 수의 지혜, 화의 밝음이 서로 조화가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인생의 흐름 속의 의미, 인생의 흐름 속의 의미는 성공기이지만 내실을 다지하는 시기다.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은 내실을 다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수와 미제께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리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수화 기제 형상은 수와 화의 조화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나무가 그 상관격이죠. 그 상관격이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으면은 식신격이거든요. 식신격은 그 인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4월에 간목이 계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개수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개수를 이렇게 그 반기는, 비록 그 식신격이지만은 이때는 수를 반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 기제의 형상은 수와 화의 그 조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경금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금수 상관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금수가 차가웠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줘야 된다. 병경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수하고 화의 그 기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뜻하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그 요긴하게 쓰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잡병진전 자평진전 조우론에서는 수화 기제라고 하는 요 명략 그 주역의 이론을 빌려다가 명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수가 과하거나 화가 약하면 미제로 전환된다. 수화 미제로 전환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비계로 수화 미제라고 있거든요. 수화 기제는 이미 이루어서 완성을 뜻한데, 여기서 조금 방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화 미제계로 아직 이르지 못한 미완성으로 다시 변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훈은 뭐냐,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그 문턱인데, 이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내 위치하고 현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이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하는 이런 방심은 금물이다는 이런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완성, 조화, 경계,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수화 기제가 완성이 됐죠.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죠. 그러나 경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계를 요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훈으로는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진출했어요. 예, 직장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진출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또 다른 이런 그 고난과 고초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만이 인생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의 지혜는 성취 후에는 겸손과 경계로 내실을 꼭 지켜야 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런 수화기제라고 하는 또는 수화미제라고 하는 이런 주역의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평진전에서 그 조론을 이렇게 완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수학 기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 16강으로 상신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